누군가 맥락 없이 화를 내면 피하면 그만이죠. 분노 사회를 살면서 못 본 듯 지나치는 일이 어디 한두 번이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가까운 사람이 화를 내는 경우입니다. 못 본 척 하기에는 너무 가깝고 무시하기에는 가슴에 꽂힌 말이 너무 아프니까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쉬, 나를 위한 조용한 시간.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친한 사람끼리는 생각도 같고 생활 양식도 같다고 기대하는 경향 때문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함께 욕하고 같은 정당을 지지하고 취미도 비슷하기를 기대하는데 이 동조가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은 모두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요. 편하고 부러워 보이는 인생 같아도 사람은 예외 없이 힘든 자기 삶의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나 없이 힘드니까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가 고통이 됩니다. 더 좋은 학교를 나왔으면, 잘 나가는 사람과 결혼을 했으면, 그 인간만 없었으면 행복할 텐데, 이런 말은 우리가 자주 하는 인생의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미룬 채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 속에서는 절대 화를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있어요. 이게 아주 단순한 거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가 말고요.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이 쉽지 저는 그걸 못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러워하며 힘들게 살았어요. 내 인생에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화만 내고 있었던 거죠. 그게 더 편하고 익숙하니까. 환경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내 생각은 달라요. 불행하다는 생각도 이 화내는 감정도 내 선택이었다는 걸 깨달으니까 아찔해지더라고요. 나는 그동안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고 살았을까요? 아나운서 시절 제가 진행했던 프로그램 가운데 알뜰살림 퀴즈가 있었어요. 이거 기억하시면 옛날 사람인데. 5명의 주부가 퀴즈를 맞춰서 원하는 살림을 골라가는 거였는데 문제는 2라운드에 있었습니다. 새로 문제를 맞춘 사람이 남이 이미 따놓은 상품 가운데 탐나는 걸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김문희 주부의 세탁기가 이연자 주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1라운드에서 좋은 상품을 많이 가져가서 부러움을 받던 주부가 2라운드에서는 공공의 타깃이 되는 거죠. TV, 세탁기 등 원하는 물건을 뺏고 뺏기는 경쟁 속에 시청률은 올라갔고 매일 아침 시청자들은 쉽게 남의 것이 내 것이 되는 마법을 보면서 짜릿해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죠. 남의 소유에 나의 희비를 걸어서는 안 되죠. 말로는 행복해지고 싶다지만 고집스럽게 타인을 의식한다면 화날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 좀 자기 자신을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활 양식을 존중하기로 해요. 내 스스로가 나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누가 존중해주겠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로 해요. 무엇이 나의 평온함을 방해하는가? 무엇이 나를 이토록 화나고 서운하게 하는가?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요. 지금까지의 말, 행동, 생활 양식을 결정한 사람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실 자신이에요. 여기서 희소식은 앞으로 더 행복해지기 위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삶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럴 힘이 있어요. 그걸 안다면 지금 여기 나로 사는 거 뭐 그리 화날 일이 많겠어요. 반대로 가까운 사람이 반복적으로 화를 낸다면 어떻게 할까요?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죠. 하지만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심지어 하지도 않은 말에 성나 있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자주 악마의 편집을 하죠. 내 식대로 편집되고 저장된 기억은 사람을 더더더 화가 나게 만들고 급기야는 내가 옳았어 하는 굳은 신념이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 여러분에게 막무가내로 화를 낸다면 그건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돌아서면 자기 생각에 빠질 테니까요. 나에 대해 상대가 어떻게 생각을 하던 그것은 타인의 과제이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내가 이러면 괜찮겠지. 내가 저러면 화를 내지 않겠지. 아니요. 기어이 화를 내겠다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다만 인정받고 좋은 사람이 되고자 했던 나의 욕구를 내려놓아야 할 뿐입니다. 누군가의 화살바지가 되고도 멀쩡한 사람은 없어요. 아픈 나의 감정을 보호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감정의 화살바지가 되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도 결코 좋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의 건강하지 못한 생각에 동조하고 물 주고 거름 줘서 자라나게 하는 거니까요.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참는다? 평화를 위해서 참는다? 이 또한 인생의 거짓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과제가 있다고 했죠. 누구도 내 과제에 개입 말고 나도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지 말 것. 책에서 읽고 밑줄까지 쳐놓은 글인데 제발 좀 기억을 하길 바래요. 저는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또 뭘 잘못했나? 제 자신을 나무라니까요. 우리 이제 이거 그만해요. 그리고 사람은 서로가 다르고 건강한 적정거리가 필요하다는 그 심플한 팩트를 기억하기로 해요. 어떻게 냉정하게 선을 그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래요.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고 거리를 두는 것은 인정머리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니까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보온과 인정, 치정과 질투, 친밀과 예의 없음이 막 이렇게 뒤범벅이 된 관계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부모, 형제, 친한 친구처럼 너무 가까워서 최소한의 안전거리나 보호 장구 없이 맞게 되는 말폭탄은 그래서 더 치명적이고 아픕니다. 분명 사랑하는 사이인데 관계가 너무 무겁고 고통스럽게 느껴지신가요? 아파서 잠도 오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감정이 옳아요.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너와 내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리고 각자의 인생의 과제에 집중하지 않고 남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화 안 나게 할 방법은 내게 없어요. 나다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까운 사이라도 우리 건강한 적정거리를 지키도록 해요. 쉬, 나를 위한 조용한 시간. 함께하고 싶은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